경제신문 기사를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크로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사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일단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일단 그룹 자체가 악전고투 중인 상황인데요.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관련 내용을 이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자체는 미국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난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이 IT 업종의 대표 기업들인 소위 이 팡 기업들이 최근에는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석유 부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화석연료인 석유와 재생에너지군에 속하는 이 태양광의 결합이 다소 좀 어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가장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한 후에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는 두 가지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투자 및 핵심 부품 사업 부문과 또 하나는 이제 모듈 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모듈 AS 부품 사업 부문이 핵심 사업 부문인데 이 사업 부문과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합병 비율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0.61대 1로 합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절차를 봤을 때는 오늘 5월 29일에 각각 회사에 대해서 임시 주총을 개최한 다음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합병 이후에 최종적인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해 약 7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 합병의 목적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요약해드리면 일단 현대차그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4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가 요구해 왔던 점이 이제 기업 집단의 계열사 지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내부 거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반 부실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순환 출자 구조 자체가 해소된다는 점이 이번 뉴스로 인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점이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사업 역량 강화 측면이 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자체가 시대적인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자동차 핵심 분야의 기술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물류, 운송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물류와 운송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는 지배구조 합병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분할 합병된 이후에도 최종적인 어떤 순환 출자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점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오너 일가가 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결국은 모비스의 지분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세금만 약 1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을 들여서라도 전공법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글로비스의 주가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일단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열사 지분들을 매각해서 이 계열사 지분들을 매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현금이 마련되게 되면 모비스 지분을 결국은 사들이는 방식으로 어떤 수직 계열화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5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 결국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된 돈으로 인해서 모비스를 사들이는 개념인데 결국 모비스 지분 매수에 부담이 적어진다는 관점에서 글로비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를 보더라도 모비스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지금 현재 1배 이하의 상황인데 반대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1배 이상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더라도 현재 수준으로만 비교하더라도 글로비스가 상대적인 고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뉴스에 대해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일단 본업의 개선이 없다면 분할 합병은 소문난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일단 롯데그룹의 예를 들더라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반짝 관심을 받았었지만 중국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해서 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해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지금 현재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처럼 이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런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되게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고 분명히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오너 일가들에게만 당장 유리할 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업의 경쟁력을 좀 더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본업은 뭐니 해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현대차그룹은 5년 이상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강성노조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생산 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 현대차가 수소차와 관련해서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 판단은 전기차도 아직까지 완연하게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본업의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시장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일단 이 팡 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과 관련된 악재가 최근에 어떤 증시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기론과 긍정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사 내용에 어떤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현재 미국 증시의 변동성의 원인으로서 이 기술주들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팡 기업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원화로 봤을 때 약 278조 원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업체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는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은 이 IT 업계에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 안 좋은 점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IT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유출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각국들이 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할 것이라는 관측 자체가 나오면서 주가에 악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우버의 보행자 사망 사고도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모델 X의 교통사고 후에 폭발과 관련된 뉴스도 어떤 이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반도체 업계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러 가지 투자 심리적으로 악재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구글의 알파벳이 제기어와 협력을 해서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올해 광고 수익만 약 4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식료품 유통업이나 최근에 어떤 이 제약업 진출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의 장점을 충분히 작용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자체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부분이 이 기업들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 이후에 또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각종 신성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모순이 있는 상태인
정의 상태에서 모순을 털어버린 반의 상태,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합의 상태로 전환되는, 정반 합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과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IT 업종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IT는 과거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IT 버블 이후에 IT는 꿈과 환상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영역으로 바뀌어져 왔는데, 지금은 반면에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을 예를 들어보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꿈과 환상이 남아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IT가 지금 현재 시총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일단 이번 증시의 상승의 핵심은 제약바이오 업종도 한몫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결국 여러 가지 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조정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200기가와트 규모의 매우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이르면 올해부터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올해 7.2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2개 정도 건설할 예정인데, 이러한 행보 자체를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중요한 사람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점입니다. 일단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석유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석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크루드 오일 이외에도 셰일 에너지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석유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이외에도 스마트시티에도 투자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앞으로 3,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150달러는 초대형 스마트시티 네움을 건설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증시와 연결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에서는 최근에 테마성 흐름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를 보고 조금 더 느껴봐야 될 부분은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노르웨이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르웨이 또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이 석유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를 다시 석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 자산의 50% 이상은 미국의 IT 기업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2차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자체는 석유를 통해 번 돈을 다시 석유에 투자하지 않고 대안이 되는 산업군에 투자를 함으로써 석유 산업 이외에 새로운 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인데, 일단 이런 점과 같은 궤적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IT 업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부차적으로 올렸다면,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선정한 대상은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스마트시티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한 키워드가 스마트시티였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은 어떤 이슈이긴 하지만 대규모 글로벌 자금이 서서히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라는 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봐야 될 업종이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조정폭을 좀 키우면서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장비와 태양광 장비의 어떤 제조하는 공정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태양광 산업을 통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기사 내용은 크게 봤을 때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일단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